자, 5손가락 보여주세요. 뿅. 이쪽도 보여주세요. 뿅. 흔들어 볼까? 안녕. 이게 안녕이야. 지금부터 친구들하고 안녕해 볼 거야.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현직에 지금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쯤이면 수료 준비, 졸업 준비에 게다가 신학기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수료나 졸업은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런데 새롭게 다가오는 신학기는 경력 교사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학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재원생 공략하기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학기가 되어서요, 교사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요, 사실 아이에 대한 파악과 동시에 유아 전체를 잘 통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점을 두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아마 하실 텐데요. 사실 모든 아이들을 3월 달에 딱 처음 만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파악하고 통솔하고 지도한다면 사실 굉장히 지쳐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맡은 연령의 재원생들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거를 활용을 적극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근무하는 원에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다니는 원인데 내가 맡을 연령이 만 4세나 만 5세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재원생이 일부 올라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재원생을 미리 공략함으로 인해서 3월 달이 되었을 때 모든 아이를 한 번에 그때 전부 다 파악하고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진짜 신입 아이들만 확실히 우리가 더 관찰하고 더 적응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신학기는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방법, 재원생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포섭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반이 될 재원생 포섭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재원생 중에서 누가 우리 반이 되었는지는 다 나와 있겠죠, 명단이.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그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접근을 시작하셔야 돼요. 일부러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인사하고요, 긍정적인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팍팍 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말썽꾸러기들 있죠. 아주 포섭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저는 그 아이들은요, 아주 미리 전부터 이제 1월달 중순 지나면 이제 반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 완전 포섭하기 저는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썽꾸러기들은 특히나 많은 선생님들에게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해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난 너랑 잘 지낼 준비가 아주 되어 있다는 걸 그 아이한테 초반부터 계속 심어주죠. 그래서 저는 재원생으로 올라오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말썽꾸러기들 다 재편됐습니다. 아주 지도하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들. 왜냐?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한테. 안녕 미미. 안녕 미미야. 너 미미 맞지? 혹시 선생님 누군지 알겠어? 선생님 본 적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해외반 선생님이야.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처음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아이 또 만날 때마다 안녕 미미야 막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다가 그 아이한테 칭찬해 줄 만한 사항이 있다면 일부러 칭찬해 주고, 오늘은 미미가 선생님한테 씩씩하게 인사도 잘하네, 우리 미미 인사 잘하는 친구구나, 이렇게도 해주고, 그 반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이야기 잠깐 나누고 나서 뒤돌아섰을 때 맞아, 이 반에서 우리 반에 올 재원생 누군가 해서 미미 어디 있지? 미미야 안녕, 선생님 여기 잠깐 놀러 왔는데 미미 생각나서 안녕 미미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완전 특별대우 받는 느낌 아이가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아이가 저 선생님 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동시에 교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 정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내일부터 당장 가서 재원생 포섭하기 시작하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원생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재원생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재원생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원에 23학년도에도 근무를 하실 거라면 상당히 정보 얻는 건 사실 쉽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기존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 이야기 듣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 서류에는 관찰,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부모 상담 등 이런 자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 건데요. 기존 교사들한테 물어보는 건 사실 너무 쉬워요.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그 아이 어떤 아이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요. 기존 선생님이 작성하신 서류를 일단 쓱 보는 거예요. 쓱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겨요. 얘가 진짜 이럴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그 선생님께 물어본다면 더 좋은 정보를 아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 정보를 얻기에 너무나 좋은 정보죠. 서류를 본다는 건. 그런데 이 서류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원이라면 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원의 서류들이 서류나 파일들이 한 곳에 다 모아져 있거나 또는 이제 교사실이나 교실 컴퓨터들 다 서버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서든지 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단지 허락만 받고 열람하셔서 보시면 참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서류에 대해서요, 아이 정보 얻을 때는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좋아요.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아, 얘가 발달 요 정도구나. 아, 언어는 요렇고. 아, 소근육 발달은 좀 요렇네. 이런 거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특이점, 특이사항, 특히 어느 순간에 어떤 행동을 좀 자주 한다거나 어떤 습관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어떻지? 그리고 또 부모 상담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그러니까 그 부모 상담 일지를 보면 싹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그 아이에 대한 파악이 빨라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여기는 발달이 잘 됐고 이렇게 말하는구나가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연결이 잘 돼 있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 상담 일지는 꼭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나 어떤 정보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파악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보를 듣는데 그 들려주는 사람은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서류를 볼 때도 그거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기록물, 한 사람이 기록한 기록물이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요, 그 선생님이 그 정보를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썼는지 편파적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그때 그 당시의 감정에 따라 기록이라는 건, 관점을 보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으로 그 아이를 파악하는데 정말 참고 자료로만 내가 이거를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걸로 완전히 그 아이를 단정 지어서 얘는 이런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선생님의 안경이 아니라 내가 나만의 관점으로 그 아이를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내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이 측면 한번 해석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주의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원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재원생과 만나는 날 준비하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직 공개 안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수료 일주일 전쯤? 네, 그 정도 전에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23학년도에 어떤 반이 될지 공개가 주로 그 시기쯤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되면, 만약에 제가 해울반이라면은, 해울반이 될 재원생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미리 갖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원이 이 시간 마련돼 있겠죠? 네, 만약에 이런 시간 마련돼 있지 않은 원이라면 당장 가셔서 이런 시간 우리 마련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니, 기존 재원생들을 포섭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다니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만나는 시간이 이제 정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정해지면 교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때요,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그냥 인사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좋은 기회 그냥 날리시면 안 돼요. 이 시간은요, 정말 처음 우리 반이 된 친구들하고 재원생 친구들, 여러 반에서 모인 친구들이 처음 만나서 얼굴도 보고 교사 얼굴도 확실하게 익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세요. 그날은요, 교사가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쓰고요. 예쁜 옷도 입고 가시고, 그리고 또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미리 준비를 해가시는 거예요. 사실 경력자들은 준비 안 해도 돼요. 즉석에서 그냥 수수수수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이들을 싹 빨아들이는 이런 뭔가 흡입력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당연히 준비를 해가셔야 되겠죠. 처음 시작을요, 간단히 모두가 알고 있는 손유희 같은 거 있죠? 그 원회에서 많이 쓴 손유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손유희 같은 걸로 시작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무슨 반이 될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아이의 표정 하나, 대답 하나에도 과하게 오바되는 반응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깨르르르 하면서 상당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시작 초반에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손유희 간단한 걸로 좀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손유희 간단한 걸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혹시 여기 지금 왜 왔는지 알고 있니? 그래, 맞아. 우리 새롭게 7살이 되어서 같은 반이 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퀴즈를 내어보도록 할게. 우리가 모인 이 반, 그리고 너희들이 7살이 될 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뜰반. 두 번째, 해덜반. 세 번째, 해울반.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이야기해보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뭐야,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 다 알고 있어? 어머, 어떡해. 너희들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진짜 여기 해울반에 너무 대단한 친구들만 모였나봐. 어떡해. 그렇구나. 얘들아, 맞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반은 바로 해울반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해울반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인사를 해볼까? 자, 5손가락 보여주세요. 뿅. 이쪽도 보여주세요. 뿅. 흔들어 볼까? 안녕. 이게 안녕이야. 지금부터 친구들하고 안녕해볼 거야. 자, 옆에 친구 안녕. 또 이쪽도 안녕. 앞에 친구도 안녕. 뒤에도 안녕. 자, 우리 모두 다 인사를 아주 잘하네, 얘들아.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보여드리면은 이 영상이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한 15분, 20분 동안 이 시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조금씩 놓고 오버해 가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선생님 재미있다. 선생님 너무 좋아. 잘 웃네.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 반이 될 재원생 파악하고 포섭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반이 될 재원생 파악 및 포섭하기. 우리 반이 될 재원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얼굴 도장 쾅쾅 찍으며 긍정적인 인식 심어주기. 두 번째, 기존 담임 및 다양한 서류를 통해 유아에 대한 정보 얻기. 세 번째, 재원생과 만나는 날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준비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신학기가 수월해지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유효한 정보들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있는 소책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은요,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되니까 거기 가셔서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들, 신학기와 관련된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만간 곧바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